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장세입니다. 이번 주에 내내 우리 시장이 좋게 흘러갔고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2000선을 돌파하기 앞서서 조금은 쉬어가는 시장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사줬는데 오늘은 다시 또 매도로 좀 전환이 되면서 아무래도 외국인의 힘을 받지 못하는 우리 시장이 조금은 쉬어가는 양상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하고 계시고 다음 주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 고수들과 함께 이번 주 마무리 깔끔하게 잘 해보시고 다음 주 준비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TV로뿐만 아니라 유튜브 실시간으로 이데일리 TV 실시간 스트리밍도 함께 해주시면서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두 분의 고수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이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앞 순서에 상담 받으실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고민 있거나 손실 크다 하는 이런 종목들은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해결책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에 필요한 정보도 많이 필요하실 텐데 이런 정보 어디서 얻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노란톡 채팅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노란톡 채팅방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함께 참여를 하셔서 주식에 필요한 정보도 얻고 투자 노하우도 함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이 노란톡 채팅방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이 노란톡 채팅방에 초대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도 초대해드리고 정보도 함께 공유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두 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이영재 고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휴일을 앞두고 있는 것도 기분이 좋긴 한데 시장이 일단은 조금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까지는 좋게 견조하게 흘러가다가 아무래도 오늘 또 새벽에 미국에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쉬어가고 있는데 자, 요거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 어떻게 봐야 될지 김상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계속 하락할 때마다 나오는 뉴스가 미국이랑 중국 이렇게 그쵸.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를 맡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양이라든지 전대회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산당에서 나름 제일 중요한 사회주의국가 그런 데서 제일 중요한 그 회의이기 때문에 이런 여기서 나오는 이 정책들이 앞으로 향후 1년을 좀 결정하는 정책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정책들이 나올 때 이제 미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태클을 하나씩 이렇게 걸게 되는데 지금 문제점은 무엇이냐? 어제 나왔던 문제점은 중국이 이제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관련돼 가지고 네. 홍콩 의회가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해서 이런 밀고 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홍콩 국가보안법이 나오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홍콩 시위 사태처럼 그렇죠. 또 다시 그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럼 미국은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강력하게 개입할 거야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포장입니다. 이 시장이 이래서 떨어졌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은 많이 오른 것들이 그냥 떨어졌어요. 그냥 최근에 제약 관련주들, 그다음에 원택트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왔다가 그나마 이제 어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 반도체 업종들이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네. 오늘 우리 시장이 과연 이 반도체 업종이 안 좋았던 게 과연 오늘 이제 이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아침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최근에 미국에서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 시장에 그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런 반도체 업종들이 막 올라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반도체 업종들이 미국에서 하락했으니까 오늘 반도체 업종들은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반도체 이런 왜 오르고 떨어졌냐 그러면은 많이 오른 게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반도체 업종들이 차익 실현이 나왔던 흐름이 국내 시장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미국 반도체 업종보다는 차익 실현되는 이 시장 흐름이
우리나라에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미국 증시의 영향 이런 것보다는 중국에서 나오는 그 전인대 이런 데서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속보도 아마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아까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 속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계속 이슈를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시장이 이제 하락했을 때 하락했던 이유는 중국이 뭐 미국에 대해서 코로나19 올해 또 내가 제재하면 우리도 만만치 않게 보복하겠다 이런 뉴스 나오니까 우리 시장 빠지다가도 중국이 원래 물가 상승률 발표를 안 하려고 했다 안 할 것 같았었는데 물가 상승률 전망을 높여서 발표를 하게 되니까 우리 증시는 아까보다는 조금씩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 오후장까지 오늘 금요일이라서 뭐 쉬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우리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눈이 다 지금 중국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좋은 뉴스가 나와야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오히려 오를 수 있고 오히려 미국 증시의 영향 이런 것보다는 중국 쪽에 지금은 중국에서는 사실 1년 중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벤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중국 쪽의 이슈를 팔고 중국 쪽 뉴스를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사연 고수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 미국 쪽의 부담보다는 어쨌든 오늘 중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라든지 양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 시장을 한 주에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장 마감할 때까지 계속 중국 쪽의 이야기는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영재 고수와 함께 시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얘기이지만 저는 일단 최근에 시장이 올라온 게 일단 개인의 매수세하고 기술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올라온 이유가 일단 그런 이유라면은 그런 이유로 현재 구간도 판단을 하는 게 맞겠죠. 저희가 이제 한참 빠졌을 때 뭐 외국인 매수세 언제 들어오냐, 뭐 기관 매수세 언제 들어오느냐. 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안 들어오고 시장은 다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리고 뭐 경제 지표가 좋아진 것도 없고 물론 그런 측면은 있죠. 생각보다 이번 1분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도 꽤 있었긴 해요.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올라왔다고 보기 힘들죠. 왜냐면 그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우리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또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그 자리가 나올 거고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2,000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저항선 역할을 했던 자리, 지지선 역할을 했던 자리가 이제 자리가 바뀌면서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걸 이제 돌파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이게까지 차라리 이제 쌍바닥을 주고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올라왔으면은 좀 더 수월하게 돌파를 하겠지만 외바닥으로 올라온 측면이기 때문에 너무 속도감 있게 올라와 버렸거든요. 주식 갖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상황이겠지만은 지금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대부분 또 주식을 안 가지고 있거나 중간에 조금 올라왔을 때 겁나서 던져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닭도 뜨니까 지붕 쳐다보는 격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원사이드하게 날아갈 가능성도 있다고는 봐요. 근데 높진 않고 확률상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횡보 구간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양쪽 채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다가 뚫려 나갈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을 더 줄 수도 있고 변곡점 구간에 있어요. 변곡점 구간에 있고 어느 정도 자리를 모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드렸던 말씀. 여러분들 이제 제가 거의 포지셔닝 한 2주나 3주에 한 번 정도 포지셔닝 한 콤마 이렇게 좀 바꿔가는데 그게 그 예를 들면은 오늘 전략이 다르고 내일 전략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기본적인 큰 틀이 있고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어느 타점에서 공략하고 매수 매도를 하는 전술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의 전략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그리고 인버스 비중 25% 정도 그리고 뭐 주식 투자 비중 뭐 한 70%에서 75% 정도 이 정도 비중 계속 유지하시면서 그 비중 내에서 순환매 이미 슈팅 나간 거 정리하고 차익 실현 좀 빨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뜬 종목들 좀 괜찮은 종목들 요즘 저희가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안 간 섹터들 위주로 또 이제 교체 매매를 하시면서 중요한 건 비중이에요. 주식 비중이 얼마고 현금 비중이 얼마고 인버스 비중이 얼마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판은 그렇게 일단 잡고 가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정말 빠지거나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직도.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을 보는 시각도 예전하고 좀 달라져야 돼요. 왜냐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참 행행할 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힘이 있을 때 이거 뭐 시진핑 주석이 뭐 언제나 힘이 있지만. 미국은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옛날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힘도
옛날 같지 않고 그런 측면도 있어서 예전에 이제 시장에 리스크가 있던 것보다는 사실 좀 덜한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조금 제한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악재도 여러 번 시장에 노출되면은 악재로서의 가치가 조금 떨어져요. 호재도 마찬가지. 뉴스가 터지고 이제 시장이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조금 이제 맛깔난 게 없는 것처럼 악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제 우리가 몇 년 동안 겪어왔던 악재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반응하는 게 느려지고 오히려 옛날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빠진 것보다는 약간 심정적으로도 원래 우리가 했던 그 시장으로 왔구나 막 이런 느낌도 사실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포지셔닝 비중 지켜가시면서 하루 올랐다고 너무 환호하실 것도 없고 하루 빠졌다고 겁내실 것도 없어요. 주식은 원래 올랐다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추세가 뭔지 그것이 중요한 거지 일희일비 할 건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고수와 김상현 고수의 시장 분석 오늘의 시선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데 잘 적용하시고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종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이 두 분의 고수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맞춤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앞 순서에 상담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 이데일리 TV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많이 시청해 주시고 노란톡 메신저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주식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수의 관심 종목이라고 노란톡 채팅방에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개설되어 있는 거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참여하시는 방법 모르시겠다 그러시면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노란톡 채팅방 초대해 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드리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두 분의 고수가 골라온 고수의 픽 종목이 어떤 걸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오늘 이 두 분의 고수가 오늘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을 알려주실 텐데요. 자, 일단은 이 고수의 픽 공략주에 대한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로 함께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고수의 관심 종목 이 프로그램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가기 클릭하시면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오죠.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오늘의 추천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매일매일 저희가 8시 50분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살펴봐야 하고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 리스트업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 몇 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은 9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9개의 종목에 명확하게 이름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 자, 이 중에서 한 종목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퀴즈로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매수가, 현재 종목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을 아시겠다,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신다 하시면 바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명칭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종목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이번 주말에 뭐 할 건지 계획이라도 알려주시면 이 두 분을 웃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문자라면 저희가 당첨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 분들 딱 5분을 선정을 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무료로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수의 픽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어떤 종목일지 아까 9개의 종목이 오늘 있었는데 그중에서 7번 R땡땡땡이라는 종목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불평불만을 했더니 오늘은 짧은 4글자짜리의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하면서 이 김호수 앵커를 이제 이 이제 조련하고 그쵸, 계시는군요. 적중 고수에 가진 종목에 최적화된 앵커를 만들기 위해서 조련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은 가볍게 예. 알땡땡땡.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네. 알로 시작한 네 글자 종목을 일단 하는 일을 보시면은 그럴까요? 기지국 안테나 모듈, 데이터 케이블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걸로 따지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로 요즘은 이제 그 5G 관련해서 이쪽을 잘 많이 보시지만 예전에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 쪽 그쪽도 좀 보시면서 관심 있게 좀 보시는 분들이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알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이 제일 이제 우리 뇌리에 박혀 있는 게 최근에 알 서포트죠. 그래서 그렇죠. 미리 빼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서포트는 일단 아닙니다. 서포트는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고 하기 때문에 서포트는 일단 아니에요. 그리고 알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회사 중에 딱 최근에 이제 저희가 추천드리거나 이제 관심 종목을 다 보셔라 하는 종목들이 있는 기술적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예를 들어 저희 종목들 못 사거나 바로 슈팅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럴 경우 못 사거나 하시는 경우들을 있더라도 저희가 어떤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한번 그 자리를 한번 기술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 네. 그것도 공부해보시는 것도 특히 이제 간 종목들, 나쁘지 않은 종목들 만약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결과론적, 그러니까 사실은 상승한 건 결과잖아요. 결과 좋은 종목들 타점이 왜 이때 여러분들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은 종목이라서 네. 알로 시작하는 네 글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예전에 5G 관련해서 조금 움직일 때 관심을 가졌을 법한 그 회사 중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7번 알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통신 5G와 관련된 연관도 있었고 아까 말씀해 주신 히알루론산 필러 이런 것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상현 고수의 힌트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는 그 아까 2번 힌트였던 그 바이오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로 이제 회사를 분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분증권의 100%이기 때문에 네. 상장 과정에서 변경 선정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물적 분할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네. 이제 가격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간당간당하게 지금 7,000원대에 지금 있습니다. 가지고 현재 7,000원에서 6,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5G 관련주들 했을 때 이 종목이 바로 이렇게 낯이 익을 만큼 저희가 깊이 알고 있던 신속한 종목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이름 자체는 앞에 세 글자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물적 분할했을 때를 보면은 회사 이름인 것 같아요. 회사 하는 일보다는 회사 이름 쪽에 가까운 것 같고 앞에 이제 세 글자 뒤에 한 글자가 있는데 뒤에 한 글자는 이제 이 회사가 이런 관련된 안테나 케이블 이런 기술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 글자가 붙고 앞에 이제 세 글자는 이제 영어로 된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까 그 바이오 부분 물적 분할을 했잖아요. 네. 옆에 알땡땡 바이오입니다. 분할하는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세 글자는 사명, 그다음에 뒤에 한 글자는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기술 관련된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그건 이따가 드리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제 아껴가야 될 것 같아요. 뜸을 생각해보니까. 들이시는 뜸 들이는 힌트 기술까지 김상현 고수께서 마스터하셨습니다. 자, 제가 한번 두 분이 설명하시는 중에 알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 종목이 몇 개나 있을까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4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4개 정도가 나오는데 아까 알 서포트 제외해 주셨으니까 3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로 시작하는 종목 3가지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금방 나올 것이고요. 두 분이 힌트도 워낙 많이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1차 힌트를 드리겠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잠시 후에 2차 힌트 또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수의 픽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7번 알땡땡땡이라는 종목의 명확한 명칭 힌트 들으셨을 텐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이름과 그리고 우리 두 고수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
칭찬 그리고 응원 이런 메시지 좋으니까요. 아니면 뭐 이번 주말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도 참고해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게 그런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니까 저희를 기분 좋고 웃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5분 선정해서 고수혜택 일주일 이용권 무료로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수혜택 문제를 출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의 종목 해결 방법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고민 있으신 종목들을 상담해드립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문자를 하나씩 접수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 알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매일 알려드리죠. 빨리 좀 보내주셔야 앞 순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또 빨리빨리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먼저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 첫 번째 종목 해보도록 할게요. 자, 8527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화생명을 1,730원에 비중 20% 정도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한화생명은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일단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네. 지루할 수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도 순환매가 좀 돌면서 좀 못 올라온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좀 조정을 주는 경우인데 아직 못 올라온 섹터는 맞아요. 못 올라온 섹터 맞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낄 수는 있어요. 딴 종목도 올라갈 때 내 종목이 못 올라가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 매매 포지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장투, 중투 가능하고 어느 정도 좀 빠른 매매보다는 천천히 매매하는 게 좋더라. 나한테 맞더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손절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딱 커졌던 날이 이틀이 있는데 이때 형성된 봉이 소위 말해서 이제 매집봉이 되고 어느 정도 누가 물량 가져갔다고 판단을 하시려면은 이 가격 이하로 물러나면 안 되거든요. 또 그 최근에 뭐 많이 떠있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가 한 1,600원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고 제 생각에는 형 구간에서 횡보를 좀 하다가 이슈가 좀 엮이면서 한 번쯤은 탄력을 주고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금 지루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번호표, 대기표를 뽑았을 때 조금 뒤편으로 물러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반등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물론 뭐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실적 부분도 조금 좀 많이 줄어든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빠졌다. 그걸 따져도 많이 빠지고 정말 쉼없이 빠졌기 때문에 1,700원 매수 가시면은 그 이상으로는 한 번쯤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은 줄 것이다. 그래서 현재 구간 보유를 하셔도 괜찮은데 대신 손절가 1,600원 정도 얼마 안 남았어요. 1,600원 정도 1,600원 정도를 손절가 잡으시고 예를 들어서 너무 내가 투자 성향이 빠른 성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년 단위 뭐 이렇게 기다리는 건 너무 지루하다라고 하시면 기간을 정하세요. 우리가 손절을 해야지 주식을 기본적으로 1357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손절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손절은 예를 들어서 1,600원이다 그러면 1,600원대에서 뭐 내려왔다 뭐 1,580원 됐다 이럴 때 손절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시간을 자르는 것도 손절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가치가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한 앞으로 뭐 그 시장에서 뭐 한 1,000일 정도 뭐 100일 정도를 시장에 있다고 가정하면은 100일만큼 예를 들어서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네. 하루가 없어지면은 하루만큼 내가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루하루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도 마찬가지. 네. 사실은 이 돈보다 큰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오르지도 않는 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도 좋은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장기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도 이 종목도 예를 들어서 한 달 이상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럽다.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한번 정해보시고 손절 가격은 1,600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화생명을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8527번님께서 보내주신 한화생명은 일단은 매수가 위로 한번 올라올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수익 실현하든지 아니면 손절 라인 1,6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고수와 이야기 해볼게요. 자, 705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056번님이 코미팜을 24,080원에 비중 20% 매수하셨다 하시는데 조금씩 오르는 것 같은데 이거를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지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제가 봤을 땐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건 제 기분 탓일까요? 그러니까요. 차트를 보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네. 매수하시고 이러면서 최근에도 조금씩 오늘 하루만 보면은 잠깐 올랐다 내려올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코미팜을 처음에 접근하셨을 때 24,080원이라는 가격은 이미 이 코로나19 뭐 진단키트, 뭐 진단시작 이런 테마를 바꿔서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테마주들은 이제 대응을 해야 될 때 이 테마 안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코로나지만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졌다. 그러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가 끝나기 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 관련주들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코미팜을 가지고 있을 때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끝날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19 관련된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걷어지고 이런 관련된 테마주들이 거의 끝을 보이기 전에 빼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어차피 보건 당국도 모르는 이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대체 언제 끝납니까? 라고 봤을 때 다른 종목들은 모르겠는데 이 코미팜 내에서는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냐면은 차트를 보면은 시작한 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코미팜이 딱 코로나19 때문에 딱 시작한 날이 앞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 급등했던 2월 28일,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네네. 2월 27일 날 여기서 점상 찍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도 26% 올랐었기 때문에 이때가 코미팜이 난 이제부터 코로나19 관련주입니다 라고 하고 손을 든 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가가 이 밑으로 안 빠지면은 아직까지는 테마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여기 가격이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난 이제 코로나 테마주는 끝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빠지는 거. 뭐 다른 뭐 수젠텍, 이디지씨 이런 것들은 계속 가도 코미팜이 저 자리를 훼손하게 되면은 얘네 코로나 테마주로 다음부터는 이제 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앞으로 끝난다 안 끝난다 이거 전망을 하지 말고 가격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때 2월 28일 날, 2월 27일 날 17,550원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그 뒤에 급등하고 나서 빠질 때 보면은 다시 그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나는 아직 끝날 때가 아니야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때도 17,550원 여기를 과연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매수가가 일단 너무 높으니까 부담은 되실 거예요. 17,000원까지 기다리기가. 네. 근데 이미 뭐 그저께 17,000원을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가격 끝나기 전까지는 그 가격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코로나19 관련된 테마를 받고 꼭 이 회사가 코로나19에 뭐 앞장서서 뭐 약을 만들거나 하진 않아도 돼요. 그냥 관련된 거 엮여서라도 갈 수 있는 게 테마주니까 17,500원 지켜주는지 거기 못 지키면은 코로나 테마주로서 수명이 끝나게 돼버리니 그냥 17,500원에서 손절하시는 방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미팜에 대한 해법 자세하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코미팜이 이제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어서 이 테마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번엔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요. 622번님이 대양금속을 4,480원에 비중 30% 매수하셨다고 하시는데 자, 얼마까지 갈까 너무 궁금해서 문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갈까요? 네. 삼성전자는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까지 갈까요? 그 이상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예를 들어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얼마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걸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10년 후에 10만 원 가는 거랑 지금 뭐 1년 후에 가는 건 전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한금속이 사실은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 이후에 진짜 고생 진짜 많이 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를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차트를 이렇게 앞에 부분만 보는데 쭉 늘려놓고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게 괜찮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데 항상 이제 차트를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요 며칠만 보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최근에 지금 어쨌든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적도 점차적으로 최근에 조금 떨어지다가 올해부터는 그래도 조금 반등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또 스테인리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가 풀린다고 가정을 하면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30% 갖고 계시고 어쨌든 괜찮은 가격에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볼 자격이 있다.
좋은 자리에 들어오셨으면 추세를 볼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 장기 입형대에서 한 번은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이제 한 6,000원대 정도. 장기 입형 가격대에서는 한 번 정도는 30%를 한 번에 파실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에 파실 생각하지 마시고 6,000원대 한 번 정도 매도를 하시고 한 3분의 1 정도 줄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지난번 하한가 점하를 말았던 그 자리 한 7,000원대 한 중반 정도 그 정도 가격에서 또 한 10% 정도 덜어내시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어쨌든 20% 총 30%에서 20%를 차익 실현을 하셨다면 나머지 10%는 길게 끌고 가셔야 되거든요. 전에 이제 하한가 맞았던 갭을 메꿔주는지는 조금 길게 끌고 가시고 왜냐면은 30% 중에 20%를 차익 실현했으면 딴 종목을 살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순서대로 전에 그 장기 입형 가격 한 번, 그리고 점한가 맞았던 가격 한 번, 차익실 한 번씩 하시고 나머지 10% 정도는 갭을 메워주는지 확인을 하시도록 한 10,000원 정도 가격이거든요. 10,000원대까지 소비중은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금속에 대한의 법을 자세하게 이영재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6734번님의 문자를 김상현 고수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진원 생명과학을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11,150원에 비중 10%. 지난달에 매수를 했는데 어제가 기회였는데 일하느라 놓치셨대요. 이거 팔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은데 기회가 또 올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난달에 샀으면 지난달에는 14,000원까지도 갔었는데 네. 좀 아쉬운데 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주들은 올랐을 때 테마에서 끝내야 된다. 이것도 아까 그쵸. 코인파이랑 똑같아요. 코로나19 관련 테마주들 분명히 있고 어제 나온 뉴스는 그냥 뭐 자회사에서 뭐 관련된 거 뭐 이런 암 관련돼서 뭐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이슈가 잠깐 나오면서 잠깐 급등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는 뭐 테마주가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다면은 이번에는 그러면은 주가가 한번 움직이고 나서 나는 이걸 샀을 때 얼마에 팔아야 되는가 그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앞에 그냥 가장 거래량이 어디서 많았는지를 좀 찾으셔야 돼요. 여기 테마를 바꿔서는 거래량을 진짜 많이 받았던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가격대가 어딘가 찾아보시면 되시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뭐 앞에 7,000원대는 너무 낮은 범위대니까 7,000원대는 좀 빼고 최근에 보면은 지금 가격대가 제일 거래가 많아요. 지금 가격대. 네네. 지금 여기서 뭐 최근에는 거래가 없다고 하지만은 앞에서는 충분히 8,000원대, 만원대, 14,000원대 거래가 많이 됐다가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됐던 게 4월 29일 날 하락할 때거든요. 이때는 분명히 이슈가 뉴스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뭐 뉴스 나오는 건 반면 뭐 유상증자 관련된 거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 그 가격을 잡고서는 거기를 목표가로 둬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시청자님 보셨던 그 가격이 정확하게 목표가였어요. 어제 보셨던 기회가 정말로 기회가 맞았었고 그럼 다음부터 여기는 안 오나요? 알 수는 없습니다. 다음부터 여기 올지는 안 올지는 이 시장이 거래가 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래도 한 가지 좀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9,000원 이하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올라올 수는 있어요. 대신에 9,000원 이하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이미 그래서 9,000원대까지는 한번 보셨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9,000원대까지 이 9,000원도 어떤 의미냐 그냥 장중에는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장이 끝나고 3시 반에 내가 HTS 켜서 봤는데 진원생명과학이 8,900원이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그냥 정리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지금부터는 해주시게 될 게 그럼 뭐냐 혹시나 내가 어제처럼 바빠서 매도 못할 수 있으니 그냥 11,200원, 11,300원 여기 매도 걸어두세요. 네네. 예약 매도 걸어두고 나중에 빠지면은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진원생명과학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 상담해드렸는데 어제 물론 좋은 기회이긴 했는데 아쉽지만 뭐 매도 못하셨지만 이번에는 예약으로 좀 걸어두시고 매도를 걸어놓으시고 한번 대응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잘 참고해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수에픽 퀴즈의 힌트를 한 번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나 이 유튜브의 댓글을 좀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R로 뭐 시작하는 종목들 이름이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뭐 종목 명도 맞춰주시고 네. 뭐 이제 김호수 앵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밌는 이야기들 같이 보내주시면 이제 이게 선착순이 아니거든요. 선착순도 아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릴 때도 있어요. 되게 이제 네. 그 뭐
제 이름이나 또 김상현 전문가 이름을 직접 언급하셔서 보내주시는 분한테는 특히 이제 종목 상담 같은 경우 저희가 방송을 다 못 알아드리잖아요. 그럴 그쵸. 때 이제 그런 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겸 전화 직접 드릴 때도 있는데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그쵸. 금요일엔 항상 오늘 저녁 때 술 먹을 때 먹은 안주도 같이 추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종목을 추천을 드리듯이 안주를 추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입원하고 왔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괜찮으신 거예요? 네. 술 먹을 국님 한다는 그러니까요. 의견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고 일단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은 네. 제가 먹는 얘기에서 생각이 나는 건데 TV에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맛있는 녀석들을 자주 봅니다. 이제 저랑 뭐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제 그 프로인데 볼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봐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냥 이제 그 밥 먹으면서 이제 같이 소통을 하면서 먹는 거죠. TV와 이야기를 하면서 먹을 때 참 같이 먹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 그냥 푸근하고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이제 뭐 동질감도 느끼고 나 혼자 찌는 게 아니었어 이러면서 아직 괜찮아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먹는데 네. 거기 이제 유민상 씨가 옛날에 그 개콘 때부터 지금도 항상 하는 개그 중에 하나가 스펠링으로 개 짖는 소리를 얘기를 할 때가 예. 개콘 많이 보실 때 한참 유행을 했던 그 개가 있었는데 알자가 이제 중형개 그리고 대형개 소리를 낼 때 이 가운데 스펠링을 넣으면은 대형개 개 짖는 소리를 누구나 성대모사를 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그 스펠링이 딱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죠? 나중에 저기 정답 공개한 이후에 이따가. 김상현 전문가나 혹은 김문수 앵커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걸로 왜냐면 이 정도까지 했으면 괜찮지 않았나. 누가 봐도 대형견은 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글자 우리가 종목 중에서 항상 그 뒤에 많이 붙어 있는 이름이 있죠. 그쵸. 뭐 차바이오 땡 뭐 이런 식으로. 옵트론 그렇죠. 땡. 땡. 그러면 여러분 딱 네 글자가 나오는 R로 시작한 네 글자 종목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 힌트를 조금 더 드렸습니다. 이번엔 보면 더 직관적으로 이제 이 종목의 명칭에 관련돼서 R로 시작하고 중간에 이 영어 알파벳의 이름을 한글로 풀어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른 종목들에 많이 붙어져 있는 마지막에 뭐 옵트론 땡이라든지 뭐 이런 차바이오 땡 요 마지막에 글자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종목이랑 재밌는 이야기 함께 보내주셔야 당첨 확률 더 높아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상담을 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현 고수와 상담을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102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의견이셨는데, 자, SK 이노베이션 최근에 뭐 아무래도 국제유가 이런 영향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요즘에 이슈들이 많죠. 유가가 이제 반등하고 있는 이슈도 네.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거, 뭐 이제 그린 뉴딜 해가지고 뭐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거 이런 배터리 2차 전지, 뭐 정유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종목인데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사셔도 뭐 굳이 나쁠 자리는 아닌데 이거를 이제 언제 사냐가 문제예요.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사도 괜찮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오후나 뭐 다음 주 오늘 오후에 종가를 보고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으니 대신에 이거는 좀 분할적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산다고 해서 내일 당장 막 10% 20% 떠버릴 막 그런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지금부터 그냥 오늘 종가쯤에 초도 매수 들어가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빠지면은 더 살 생각을 하고 네. 대신에 더 샀는데 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오르네 싶으면은 좀 매도를 하고 이렇게 주식이 이런 대형 종목들은 뭐 좀 처음에 사가지고 앞으로 뭐 묵혀둔다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씩 사서 모아가지고 내가 생각한 거 좀보다 많이 오른다 싶으면은 조금 덜기도 하고 나중에 좀 더 싸지면 다시 사야지라는 생각을 조금 팔아뒀다가 싸지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시니까 종목 전체에 지금 뭐 주가 메리트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슈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유가도 저는 앞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 오늘 종가쯤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종가에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스윙으로 길게 끌고 가라는 말은 아니고 뭐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다시 사고 이런 전략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자, 다음은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해 볼게요. 자, 025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마니커 FNG를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11,125원에 비중이 40%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마지막에 제발요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발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주식을 사실 때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이 정도 가격대에 손절을 할 거고 이 정도 가격대 1차 목표가를 삼을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뭐 대한금속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여기 차익 실현할 가격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있고 여기 깨지면은 뭐 손절을 하고 예를 들어서 깨지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고 횡보를 해버린다. 횡보가 제일 괴롭거든요. 네. 이제 팔기도 뭐 하고 이제 안 팔기도 뭐 하는데 횡보를 할 때도 나는 기간을 내서 한 달 정도 잡고 대응하겠다. 이 나름대로 처음에 어떤 종목을 사기 전에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발요. 이거는 사자마자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신앙심이 이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저희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장 이제 최근에 올라오기 전에 쭉 올라왔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면 개별주면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시장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식의 차트예요. 그래서 그 얘기 반대 얘기했을 때 11,000원대가 아니고 살 수 있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충분히. 근데 꼭 뜬다 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도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텐데 이제 저희 방송 많이 보시잖아요. 정권 방송 이제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많이 보실 텐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관심 종목이나 저희 고수의 픽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보셔도 큰 문제가 없는 종목들이지만은 그래서 핫 이슈 종목이나 이런 것들 오늘의 뭐 베스트 테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뜬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왜냐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게 많을 텐데 이게 최근에 한번 떠서 육계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한번 방송을 많이 탔었어요. 그러니까 딱 가격대가 그 가격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를 참조하실 때 비중을 소비중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에요. 들어갈 때 매도할 궁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가, 손절가 다 매도할 궁리를 미리 다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보시고 딱 그 가격대에 40% 비중이 들어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마니커뿐만 아니라 마니커 FNG도 마찬가지 이 종목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이슈 뭐 돼지 열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터졌을 때 급하게 가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물리면은 옆으로 횡보를 좀 많이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지켜줘야 될 자리를 잘 못 지켜주는 경향도 있어요. 원래 통상은 이 정도 자리에서는 한번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정도 돌발 이슈가 아니면 부러질 확률이 좀 더 높아요. 마니커 FNG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마니커 특성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형 구간에서 제 생각에는 내려왔다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한 8,0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어요. 아직 뜨기 전에 가격 한 8,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도 내려왔다가 다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내려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그거 버틸 수 있다. 라고 하시면은 내려와서 횡보할 때 나중에 한번 반등을 줄 구간에서 빠져나오시고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7,000원대까지도 7,000원대 후반 7,500원까지도 깨지면은 그때부터는 하단 폭이 많이 빠질 폭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장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빠지면서 같이 빠지면은 골치 아플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 7,500원 그리고 본인이 기간을 잡으세요. 이 종목 횡보를 오래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을 잡으시고 제 생각에는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한 번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뭐 여름이 더워져서 삼계탕 어쩌고 하면서 한 번 이슈를 탈 가능성이 있는데 여름 전에 타야 돼요. 다음 달이나 아마 7월 초 정도인데 그때 이슈가 나올 때 빠져나오셔야 돼요. 지금 매수가가 안 좋으면 여러분 오래 들고 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손절가 7,500원 드리고 기간도 말씀드렸던 6월에서 7월 초 전까 그 이후에는 갖고 계시면 안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자 또 바로 확인하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김상현 전문가와 라운시큐어를 보내주셨습니다. 4,307원에 비중 20%라고 하셨는데 이거 재료가 소멸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근데 어떤 재료를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 이거 가장 대표적인 건 공인인증서일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거 이슈를 보고 사기에는 4,300원 굉장히 늦게 사셨어요. 굉장히 맞아요. 늦게 사가지고 사실 4,300원을 샀으면은 4,400원에 팔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왜 이게 목표가가 4,400원이 아니고
그냥 4,300원을 그 들어간 시점은 내가 지금 당장 올라가서 2% 3%만 먹고 나와야겠다라는 매매만 가능한 구간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거기를 못 갔으면 그냥 바로 거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잡을 수 있는 손절가는 사실상 크기 때문에 차라리 이 종목이 앞으로 뭐 올라가든 간에 안 올라가든 간에 그거는 내가 이미 놓쳐버린 종목이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고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 테마주 측면에서 그래도 좀 접근할 수 있는 힌트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그래도 지금 가격대를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가격대가 예전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그 뒤에도 거래가 계속되면서 횡보가 지금 이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된다. 솔직히 재료가 과연 뭐 있었고 막 소멸되고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기 가격대 종가가 4,000원이거든요. 쭉 넉넉 잡고 4,9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 대신에 목표가 크게 잡지 마세요. 앞으로 한번 슈팅 나오면은 그냥 매도하시는 쪽으로 하시고 3,900원 손절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운 시큐어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전부 다 상담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있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문제 드렸던 고수의 픽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7번 R땡땡땡은 어떤 종목일까요?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은 RF텍이고요. RF텍. 네, 일단은 가격 전략부터 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오늘 저희한테 미리 픽을 받아서 들어가신 분들은 뭐 들고 가셔도 되는 종목인데 네. 만약에 이제 조금 난 싸게 들어가고 싶다, 또 지수가 좀 부담이 되니까 싸게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은 매수가 6,600원에 목표가 7,600원, 손절가 6,000원. 보시면 이제 선을 3개를 그어놨거든요. 이 가운데 선이 이제 매수가고 여기가 매수가겠죠.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 정도를 목표가로 삼으시고 이 정도를 손절가로 삼으시면 된다. 그게 이제 6,600원에 목표가 7,600원, 손절가 6,000원이고 만약에 오늘 오전에 미리 이제 종목을 받으셔가지고 저희 퀴즈 맞춰주신 분들은 오전에 미리 나가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마찬가지 한 목표가 7,600원 잡고 하시고 만약에 이제 조금 조정을 주면 6,600원에 내려왔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시면 돼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주식의 13579다.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중만 들어가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자, 오늘 7번 RF텍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한꺼번에 자세하게 세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답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문자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042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0429번님이 RF텍 정답 맞춰주셨고요. 매수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러시면서 애들 키우랴 주식하랴 힘들어서 주말에 친정 가신답니다. 남편분이 좋으시겠어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엄마 밥이 최고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잘 다녀오시고요. 남편분도 화이팅 해주세요. 자, 다음은 6076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6076번님이 RF텍 정답입니다. 방송 자주 보는 대구 아줌마입니다. 주식 초짜로서 유익한 정보가 많아서 좋으네요. 내일 생일이시래요. 내일 생일이시라고 생일 선물로 당첨되기를 꼭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켜드려야죠. 네, 두 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6217번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RF텍 정답 맞추셨고요. 저의 딸 이상형이 저 세 분 중에 한 분 계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굴까요? 정답은 이미 나온 것 같지만 또 이게 꼭 이거 대형 우량주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네. 다 취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작은 희망을 한번 품어보려 합니다. 딱 동전주 이런 거 그렇죠. 좋아하시죠. 동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수 계시거든요. 있죠. 뭐 삼성전자만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셋 중에 누가 시청자님의 사윗감으로 좋은 사람일지 한번 잘 맞춰보시고요. 자, 오늘 뭐 여기까지 뭐 재미있는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랑 또 방송에서 너무 재밌었고 네. 좋은 정보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아마 좋아하셨을 것 같고요. 한 주 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더 재밌는 방송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적중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